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웹 3.0 시대의 핵심은 암호화폐와 탈중앙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웹 3.0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구글, 메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와 같은 이른바 빅테크 기업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갈까요? 그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점차 그 힘을 잃어갈까요? 오늘은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웹 3.0 시대에 기존의 빅테크 기업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갈지 그동안 제가 생각해온 인사이트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웹이란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용자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웹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워졌죠. 웹 3.0이라는 표현이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다소 낯선 표현일 수는 있지만 1990년대 최초 웹이 보급된 이후 1.0과 2.0을 거쳐 3.0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웹 1.0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정보를 읽고 소비하는 것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 시기 사용자들의 웹 활동은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정보를 구하는 행태가 주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웹 1.0은 일방향 소통만 가능하고 개별 기업이 주도했다면 웹 2.0부터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지고 플랫폼에 의해 주도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자들은 정보의 소비자에서 위키피디아, 블로그, 그리고 더 나아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좋아요, 구독, 팔로우, 댓글과 같은 상호작용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웹 1.0과 비교하면 웹 2.0은 사용자 중심으로 진보해 정보의 양방향 교류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지금의 웹 2.0도 충분히 불편함 없이 너무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3.0으로서의 진화가 필요한 걸까요? 먼저 웹 2.0의 대표적인 서비스를 생각해 볼까요?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 서비스를 꼽자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네이버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기업은 플랫폼, 즉 장소만 제공을 하고 사용자들이 생산해낸 컨텐츠를 통해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다시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때까지 이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저에게 있겠죠. 하지만 제가 제작한 컨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다면 이후 이 컨텐츠의 소유권은 유튜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자가 생산해낸 컨텐츠를 소유하게 되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얻는 주체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비스 제공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콘텐츠 생산자에게도 광고비 같이 수익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체가 얻는 이익에 비한다면 너무도 적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 구조가 불평등하다고 인식을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이미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두리 안에서 경쟁하기에 급할 뿐이죠.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탈중앙화 개념이 접목된 암호화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웹 기술에도 탈중앙화 개념에 대한 접목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죠. 앞서 말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나온 개념이 웹 3.0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웹 3.0의 핵심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탈중앙화, 분산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업의 서버에 집중되어 있던 방대한 데이터를 웹 사용자들에게 분산시켜 소유하도록 해 본래 웹의 취지였던 웹의 권리는 이용 주체인 사용자에게 있다라는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웹 3.0은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부분의 인프라와 콘텐츠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방식을 탈중앙화, 투명성, 사용자 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인터넷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기존의 빅테크 기업이 이런 웹 3.0 환경으로서의 변화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사용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와 컨텐츠의 소유로 부를 이루었던 메커니즘을 과연 이 회사들이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각 업체별로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이 암호화폐를 서비스에 도입하는 등 웹 3.0으로서의 변화에 발맞춰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자체로서는 웹 3.0과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결국 판과 같은 빅테크 기업은 기존의 데이터나 컨텐츠를 소유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의 수익 메커니즘으로 옮겨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내몰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기존의
컨텐츠나 데이터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전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배분이 될 것이고, 기업은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를 운영하며 얻는 수익으로 변경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수익의 총합은 기존의 컨텐츠와 데이터를 소유함으로써 벌어들였던 수익을 크게 상회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과 이를 통한 가치 상승은 웹 3.0 시대의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이 암호화폐는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암호화폐를 사용해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거나 플랫폼 내에서 특정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플랫폼의 인기가 상승이 되고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로 인해 암호화폐의 가치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용자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나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는 결국 사용자들이 더 많은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보유하게 만드는 등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들은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경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모델과는 다르게 중개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그렇듯이 채굴자들은 분산장부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죠. 이때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에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도 자유롭게 분산자부 작성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웹 3.0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와 콘텐츠를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관리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데이터 보안 서비스나 데이터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서비스는 웹 3.0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들은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서 대출,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웹 3.0 시대의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웹 3.0 시대에서는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탈중앙화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인데요. 사실 아직은 그 누구도 웹 3.0 시대가 과연 올 것인지, 아니면 잠시 이 키워드만 유행시키고 사라질 기술일지는 아무도 알지는 못합니다. 웹 3.0 시대로서의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고요.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은지의 영역에서 서서히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면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웹 3.0 시대로서의 변화는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고요. 저는 이러한 변화에 여러분들께서 잘 적응하고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도록 항상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너무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